네, 안녕하십니까. 백두산 TV 8입니다. 구성재입니다. 전국이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 구금되는 아주 불행한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좀 정리해보고자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켰습니다. 영상을 하나 만듭니다. 같이 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갈 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뭐라 그래도 지금은 부정 세력, 불법 세력들의 반역 반란입니다. 부정 불법 세력은 다름 아니라 이 더불어민주당 놈들, 주사파 놈들, 좌빨들, 그리고 호남 세력들, 그리고 국회의 반역 반란입니다. 그리고 이들 세력들이 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에 심어놓은 그 영합 세력들이 한꺼번에 여기에 가세해서 대한민국의 반역,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법부에도 상당한 힘이 있고 행정부에도 커다란 힘이 있어서 마치 그들이 득세하고 있는 양 보이지만은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국민들의 분위기가 바뀌고 여론이 바뀌면서 새로운 올바른 세상이 오는 그런 길목에 들어서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저는 윤석열이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정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어쩌면 정반대에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석방해야 됩니다. 하루빨리 풀려나서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으로서 자신의 탄핵에 대한 방어, 변론을 해서 자신의 직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나마 흐트러진 이 나라의 혼란과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평탄한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은 지금 대통령은 즉각 석방되어야 합니다. 채널이 작고 아무리 떠들어도 콧방귀 하나 끼지 않지만은 이것이 이 방법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2022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문재인의 대통령 선거는 불법적이었다 하더라도 2022년 이 20대 대통령 선거의 실체마저 현실마저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떠한 법적 논리를 동원하더라도 그것은 궤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부정한다면 말이죠.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적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있어도 20대 대통령 선거가 불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정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에 의해서 도태되고 고립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주는 바입니다. 자,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체포영장 적부심이 어제 기각됐는데요. 어제 밤이죠. 이거 규탄합니다. 공수처는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도 없고 경찰을 지휘할 권한도 없고 아주 불법적인 행동을 해서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가짜 법의 구물망으로 잡아들이는 그런 폭거를 했습니다. 이 누구죠? 뭡니까? 공수청장은 내란 혐의, 반역 혐의로 법적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현재 다시 말씀드립니다. 체포영장과 집행은 불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윤통은 불법 감금 중이라고 합니다. 본인도 그거를 내외에 천명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심볼이 뭐냐면 지금 자기가 입고 들어간 양복을 벗고 있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영어의 모험에서 풀려나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서 계엄령을 근거로 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적용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사례에 맞지도 않고 현실에 일어난 조각의 팩트들도 그것이 내란 혐의라는 점을 인정하거나 그 내란 혐의로 모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국회놈들이 그거를 내란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선전선동을 하고 각종 말도 안 되는 따짓기를 하고 있으나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계엄령을 근거로 한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적용하는 거 규탄합니다.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하루속히 정신 차려야 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돼서 지금 구속된 장군들, 국방장관, 경찰청장, 서울청장 등 즉시 석방되어야 합니다.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그 부정선거로 구성된 민주당과 국회의 전제적, 독재적, 반민주적 행동을 심판하기 위해서, 거기에 간절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기 위해서 한 그런 통치행위입니다. 그런 통치행위라는 윤통의 논리에 동조합니다. 지지합니다. 그럼 또 특히 계엄령은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서 필수적이며 정당한 것이며 필요하고도 충분한 그런 조건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민들이 이걸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방송을 켜거나 라디오를 켜면 각종 궤변과 왜곡과 미친 듯한 광란의 말들이 쏟아지고 있으나 진실은 이것인 것입니다. 자, 윤통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즉각 중지하며 공수처에서 뭡니까?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 중이다. 뭐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청구한다면 불가한 것이며 그 청구도 불법적인 것입니다. 법이 바로 잡혀지면은 반드시 그 혐의도 반란 반역 혐의에 추가돼서 징계되어야 합니다. 자,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입니다. 현재 어제 2차 준비기일, 2차 변론을 마쳤다고 해요. 어제 원래 윤통이 가서 본인이 직접 밝히기로 했는데 자신의 입장을 체포되는 바람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여러분이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 사람이 그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에서 나쁜 짓을 했건 안 했건 나쁜 짓을 했죠. 아주 그냥 모진 짓을 했고 박관천이 같은 이 경정 청와대 민원 누굽니까 우병우 밑에 있던 박관천이 같은 놈은 말이죠. 좌파 매체에 나와서 윤통에 대한 아주 이를 갈던데 저 그런 심정이나 감정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2년 선거에서 20대 대선으로 3,4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선거에서 후보였던 사람입니다. 그거와는 별개로 그가 갖고 있는 어떤 법적 전통성은 우리가 인정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적 전통성,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그의 법적 권능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심리가 진행 중인데 지금 가짜 법이 날려서 피청구인이 돼서 신체적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런 나라는 성립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재명이도 그 수많은 법을 어기고 그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는 그런 자살을 당하는 그 무참한 미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저렇게 날뛰고 있는데 이 윤통이라는 사람은 뭐라 해도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22대 대선에서 20대 대선에서 뽑힌 대통령이라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의 탄핵 청구 과정에서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도 그의 체포는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즉각 석방되어야 합니다. 다음 3차 준비기일은 20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영어의몸에서 풀려나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해서 자신이 왜 계엄령을 선포했는지 그 얘기를 육성으로 직접 속박에서 풀려난 자유로운 상태에서 밝혀야 됩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반역 반란 세력과의 대결입니다. 이 윤통은 살인자 얘기를 비유를 했었던데요.
살인자와 피해자 간의 대결이에요. 예. 살인자가 근데 얼마나 힘이 센지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 한두 사람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럿이 죽여놓고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불법 무도한 힘으로 그 사실을 부인하고 거기에 영합하는 세력들을 동원해서 살인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살인에 책임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입을 막가하고 재갈을 물리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살인이 일어났느냐 아니냐 하는 그런 사실관계에 중도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가운데 길은 없는 겁니다. 타협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 바르고 틀림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2020년, 뭐 그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비슷하지만 2020년부터 본격적인 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팩트. 2020년, 그렇죠. 2020년 총선에서는 수백만 표, 적어도 200만 표, 300만 표, 적어도 40석, 60석의 국회의원이 부당한 불법이었다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이 있었던 겁니다. 이를 만약에 살인이 없었다고 부정하는 상대가 있다면 이 자신의 주장이 확립될 때까지 공정한 주장과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검찰, 대법원 공정한 게 아니라 편파적이잖아요.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쪽에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쪽에 서서 재갈을 물리고 탄압하고 부정선거 운동을 탄압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정선거를 진상규명하려면 계엄령이란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계엄령을 당한 측에서는 이걸 내란으로 몰아가지 않으면 자신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놈들. 그 박지원이 누굽니까? 문재인이 이 새끼. 거기에 야합하는 공수처 놈들, 경찰들, 검찰들. 심지어 지금 헌법재판소도 거기에 야합하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몇백억이 왔다니 건네졌다니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 2017년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 미친 듯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끝내겠다고 저 헛소리를 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해서 신속하게 끝낼 수가 있습니까? 이런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한쪽의 주장이 확실한데도 말이죠. 대충 끝내서 부정선거가 없었고 따라서 계엄령은 내란이고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이다 이거죠. 지금 헌법재판소 때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세를 취해라 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말해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많은 또 말합니다. 이제 편파적인 정치색을 빨리 걷어들여야 됩니다. 네. 이들이 앞으로도 이 반란반력 세력들은 절대로 타협이 아니라 물러서거나 자신의 입장을 누그러뜨리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네. 대표적인 게 박지원의 예를 보세요. 박지원 이놈. 이거 최상목이를 구워 삶아갖고 헌법재판관 2명, 전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던 헌법재판관 중에 2명을 임명하도록 만드는 거 보세요. 이들이 지금 폭주하고 있는 이 길을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지금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초점이 있습니다. 자,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며칠 사이에 12월 4일 날 경기도 수원 선거연수원에서 체포된 중국인 간첩 99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인터넷과 언론을 달궜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심지어 지금 전 트위터, 지금의 X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X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를 제가 이렇게 뽑아서 설명드립니다. 그날
중국인 간첩 99명은 선거연수원에서 체포돼서 버스로 후송됩니다. 어디로 가느냐? 새벽에 평택항으로 갑니다. 평택항 도착 시간이 여기 선거연수원에서 평택항까지 뭐 1시간도 안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여기 도착 시간이 새벽 2시인가 3시쯤 됐다고 그래요. 여기서 미 해군 소속 수송선에 실려졌습니다. 그 해군 소속 수송선 이름이 USNS 괌입니다. 괌호에 실려졌습니다. 괌호에 실려져서 16시간 항해 끝에 오키나와 나하항에 도착했다고 그럽니다. 이 수송선의 속력이 굉장히 빠르다고 그러네요. 시속 70km 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약 16시간이 걸리는 그런 거리였다고 합니다. 16시간 이상이 걸리는 80km, 시속 60에서 80km. 1500km까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도착한 후에 이들은 이 중국인 간첩 99명은 미 해병 소속 감옥선 브리그, BRIG의 감옥선에서 프리즌쉽입니다. 프리즌쉽에서 신문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신문을 받은 것 같다라는 그런 포스팅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에서 이들 99명은 모두 자신들의 부정선거 조작 혐의,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그날 12월 4일, 3일날 선거연수원에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프리카 가나에서 진행된 대통령 선거에 이들이 개입하고 있었던 겁니다. 원격 디지털 부정을 통해서 현직 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체포됨으로써 이들의 불법 공모는 실패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 중국인 간첩의 국제적인 부정선거에 분쇄하기 위해서 가담된 세력들의 면면이 뭡니까? 첫째, 한국의 윤석열 정권. 둘째, 가나도 관련이 됐겠죠. 셋째, 미국. 넷째, 미군이 관여됐습니다. 여기 포스팅에 보면은 미 정보 당국과 한국 정보 당국이 협력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 한국군과 미군이 협력했습니다. 이날 선거연수원에 투입된 병력은 한국군입니다. 이들이 오키나와 나하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동원됐던 로지스틱스, 물류는 미군 소속입니다. 미 해군, 미 해병, 그리고 신문 과정은 미 해병의 감옥선까지 동원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분? 한국이 관여된 가담한 국제적인 부정선거를 분쇄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의 정보 당국과 군이 공조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 공조 전선은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우리는 생각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정선거, 세계의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이 부정선거를 발본색곡하려는 연대가, 코얼리션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반역 세력들은 반드시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공수처는 말할 것도 없고 검찰, 경찰의 난행이, 칼춤이 아주 가관입니다. 그러나 검찰, 경찰, 공수처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저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검찰, 경찰은 이 나라에서 앞으로 기초 질서와 자유민주주의의 법적 토대를 지켜야 하는 중요한 사법기관입니다.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반란 반역 세력의
영업하는 걸 중지하고 민주당 586, 386 좌빨들이 대한민국의 정당한 최고 권력을 공격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랍니다. 그 인식하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스스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군도 김선원지 그 차관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군은 아직도 윤통이 체포돼서 지금 감금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자는 윤석열이라는 점을 분명히 냉정하게 인식하고 경거망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법기관과 군이 경거망동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절대로 좌파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회복하는데 다소 시간과 비용이 걸릴 뿐이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이 나라는 결코 저들의 망동의 반란과 반역으로 붕괴되거나 와해되지 않습니다. 바로 잡습니다. 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파이면서도 색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 많습니다. 많은 2022년 대선 이 발생했다는 거, 거기에 3,400만 명이 이상이 투표했다는 거, 이거는 변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지금 좌빨들, 중국 공산당과 내통하는 세력들이 반역 반란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반역 반란 진압해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석방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장 어두울 때 희망을 잃지 않으면서 곧 새벽이 온다는 것을 느끼면서 인내하고 우리의 갈 길을 개척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두산TV 8입니다. 많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